요즘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들여 둘레길이며 등산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쓰는 것 중에 아마 욕을 덜 먹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휴식과 힐링에 공간을 주고 제법 관련 일자리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은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65% 정도 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는 산에서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산에서 수익이 없는 산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까? 산불이 난다면 어떻게 손쉽게 불을 끌 것인가를 고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산속의 작업 현장을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이야기를 들어보고 유심히 지켜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홍용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구글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산의 임도를 제한하고 연구하고 만드는데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임도란 산길인데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옮기고 산불을 끄기 위해 만들어진 산속의 길입니다. 그 당시 그랬다고 합니다. 산에서 베어나는 나무나 채취한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것을 사람 등짐으로 가져오다 보니 산에서의 작업은 일이 고되어서 인부를 구하기 어렵고 작업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작업 효율도 많이 떨어지니 산주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산불이라도 나면 수풀이 무성한 산으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물통을 메고 올라가 산불을 끄니 제대로 끌 수가 없었고 산불이 나면 피해가 엄청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임업 분야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임도가 곳곳에 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방제는 물론 산에서 작업한 임산물을 쉽게 운반해 산주인들에게 좀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이분이 눈을 뜹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임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부를 설득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 산주인들의 권익신장과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는 아무리 작업을 해도 산주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국유림 그리고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하고 급기야는 산림청장 앞에서 임도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까지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노력과 결실로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산에 임도가 개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의적이고 묵묵히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32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이런 청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이 40이 되기 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임도를 설계하려고 그가 누비던 경기도 어느 양지 바른 산에 묻히셨다고 합니다. 분명 그분은 미소를 짓고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잘 닦여진 임도에 임산물을 가득 실은 큰 차들이 오가는 것을, 레포츠를 신나게 즐기는 사람들을, 그리고 원색의 옷을 입고 트레킹을 즐기는 우리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한 청년의 작고 아름다운 도전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늦게라도 청년 홍영희님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